두 번째 소식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대표 CEO 180여 명의 새로운 선언이라는 또 주제를 들고 왔는데요. 이 주제는 이종태 팀장이 뭐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요. 지금 미소를 벌써 갖고 있어요. 네. 최근에 이 아마존의 그 제프 베이조스, 애플의 그 팀 쿡 같은 네. 쟁쟁한 미국의 최고 경영자들이 모여서 어떤 성명을 발표했다면서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아, 제가 이렇게 난 또 굉장히 기대하고 얘기했더니. 아니 이거는 네. 제가 써놓은 거예요. 아, 그 그래요? 이종태 팀장이 이 뉴스 참 좋아하고 할 말이 많지 않을까 네, 싶어서. 그래요. 말씀하시면 제가 한마디 할게요. 알겠습니다. 언제부터 훈수만 두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양념만 치는 네. 역할이시죠. 아, 요즘 내기에도 17.5가 뭐냐, 진짜. AI 때문에 바쁘셔가지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17.53%. 아이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아마존 제프 베조스 워낙 그래도 이 사람 이름 유명하고 네. 애플의 팀 쿡이나 GM의 메리 베라 예전에 그때 TAAS 할 때 그죠? 그때 GM CEO 여성 CEO 얘기도 했었고 뭐 그리고 이제 보잉 그다음 JP 모건 체이스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약간 회사 이름을 들어봤거나 이름을 좀 그렇죠. 알만한 네. 이런 CEO들 뭐 미국 대기업 180여 곳의 CEO들이 최근에 그 주주 가치가 기업이 추구하는 모든 목적이어서는 더 이상 안 된다. 이런 선언을 좀 하면서, 그러니까 주주를 넘어서 이제 뭐 이해관계자들,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제 여기서는 뭐 종업원, 노동자들, 네네네. 그다음 소비자, 그리고 지역 공동체, 그리고 자신들의 그 거래하는 협력업체들, 이렇게 기업을 둘러싼 여러 이해 관계자들에 대해서 공정한 대우를 하고, 그리고 그 지속 가능한 이윤 창출을 기업의 목적으로 해야 한다. 이런 성명을 최근에 발표를 했어요. 훌륭한데요? 네. 좀 더 얘기를 좀 더 쉽게 더 풀어볼까요? 제가 그 우선 이유를 말씀을 짧게 드리면요. 네. 예. 사실 이제 여기 애플의 팀 쿡 CEO라든가 영어로 하실래요? 예, 갑자기 영어로 GM의 그 메리 베라 네. CEO 같은 경우에 네. 이제 사실 낯설 이유가 개인적인 이유들이 있습니다. 네, 그건 좀 이따 제가 묻을게요. 예. 아마 배당과 투자 이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 그죠? 아, 맞아요. 더 했네. 죄송합니다. 아, 그런가요? 네. 네. 빨리 이야기하고 싶어서 8월 지금 막 19일 날 미국의 이 여러 최고 경영자들이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라는 네. 그러니까 BRT라는 이런 그 미국의 주요 대기업 최고 경영자들 일종의 모임인데 네. 여기에서 기업의 목적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까 BRT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네네네.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줄여서 BRT라고 하죠. 네. 여기는 이제 미국 한 200대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고 1972년에 설립이 됐는데 이 단체가 1978년부터 기업 경영의 원칙들을 한 3, 4년에 한 번씩 성명서를 발표를 해왔어요. 네. 그런데 1997년에 주주 이익 제고, 그러니까 기업의 그 목적은 주주들의 이익을 높이는 그것을 기업 경영지들의 가장 중요한 의무로 내걸었고, 지금까지 그 기조를 이렇게 유지해 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 우리가 보통 기업은 주주의 것이고, 주주의 이익을 그 도모하는 것이 기업의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 성명에서 종래의 기업 목적에 대한 문구를 변경했다고 하면서 아까 1997년부터 그렇게 썼다 했잖아요. 회사는 주주를 위해 존재한다. 네. 그러니까 이런 주주 우선 원칙을 폐지한 거예요. 그래서 기업들이 투자를 결정하고 행동할 때 단지 주주들만을 위한 그 눈앞의 이윤 창출만 추구하지 않고 그냥 종업원, 그냥 노동자를 종업원이라고 네. 표현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종업원과 고객, 사회 등 모든 이해 관계자들을 고려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는 주주가치 극대화 이런 얘기는 사실 그동안 저희 많이 들었잖아요. 네. 한국 매체에서도 사실 이런 얘기 많이 하기도 하고 주주가치 극대화라는 게 기업의 목적이라고 되게 우리한테는 되게 상식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처럼 주주가치 극대화라는 오랫동안 신봉해온 이념에서 주요한 철학적 전환을 했다. 이렇게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번에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내용을 많이 담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좋은 얘기들 많아요. 뭐 우리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근본적
책무 이행을 공유한다. 납품 업체와의 거래에서 공정하고 윤리적으로 대하고 지역 공동체를 존중하며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를 통해 환경을 보호하겠다. 네. 그리고 이제 안에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종업원에 대해서도 공정하게 보상하고 다양성과 포용, 존엄과 존중을 추구할 것이다. 네. 그리고 주주들에게도 대차대조표의 단기 이익보다는 장기적 이윤 창출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모임의 회장이 그 JP 모건 회장인데 단기적인 주주가치 중시에서 벗어나 이해 관계자들을 배려하는 경영 철학으로 전환하는 것이 기업, 지역, 국가 모두 장기적으로 번영하고 성공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하여간 성명서 내용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이 미국의 좀 주주자본주의, 법인자본주의가 네. 그동안 이윤 추구, 그리고 단기적인 이 경영 창출, 이런 것들이 좀 약간 휩쓸어 왔고, 네.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무가 오로지 이윤 증대에 있다. 이렇게 좀 주창을 해왔고, 그래서 왜 그 사모펀드들 같은 경우, 옛날에 우리 그때 이종태 선배가 되게 그때 막 거품을 물면서 네. 얘기했던, 그 뭐죠, 그거? 엘리엇. 엘리엇. 아. 예, 예, 예. 하면 욕심이. 네, 엘리엇. 네. 막 거품 물면서 막 엘리엇 막 이렇게 그래요. 투자하는 거에서 막 거품 물면서 얘기했잖아요. 어마무시한. 네. 네. 그래서 이런 어쨌든 선언들이 나온 게 그 미국 기업들의 변화가 좀 달라진 경영 환경을 감지하고 이에 좀 반응한 거 아닐까. 그러니까 네. 미국도 이제 소득 불평등이 심하고 그리고 노동 조건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이 좀 심한데 그래서 그런 비판이 대기업들에 쏠리고 있는 게 지금 미국의 현실이고 미국 대선에서 지금 민주당 후보 경선에서도 지금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조한 흐름들이 좀 형성되고 있는데 근데 뭐 지금 이제 그거에 대한 일종의 좀 반응이 나온 게 아닐까 네. 싶기도 하고요. 근데 국내 같은 경우도 지금 이런 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는 SK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거 요즘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뭐 CEO들 평가하거나 기업에서 평가할 때 또 사회적 가치 창출 이런 것들을 좀 평가하기도 하고 뭐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 해서 굉장히 우리 같은 경우는 좀 오히려 되게 한국에서 이렇게 기업은 주주들의 이익을 도모해야 되고 기업의 목적은 이윤 창출이고 막 이런 것들이 오히려 되게 너무나 당연하게 좀 받아들인 경우들이 있는데 하물며 지금 미국에서도 글로벌 스탠다드 얘기했던 미국에서도 지금 어쨌든 이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그것도 학자들이 아니고 미국 네. 기업의 CEO들이 지금 이렇게 나서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 되게 좀 흥미로운 뉴스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네. 이제 차영석 팀장이 이렇게 그 기업이 사회적 책무를 다하겠다라고 선언하고 그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참 산만하게 빨간 펜에 뭐 밑줄 긋고 막 도대체 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이렇게 밑줄까지 그어가면서 일단 하시는 아까 거예요? 전에 네. 아까 그 GM의 그러니까요. GM과 네. 애플의 그 CEO들이 왜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지 잠깐 그 얘기 한번 해주시죠. 그러니까요. 아, 예. 네. 그게 제가 웃었던 이유가 사실 그렇죠. 기업의 관계자라면은 이제 주주가 있을 거고요. 그렇죠. 사실 경영자도 중요한 이해관계자입니다. 네. 또 노동자, 네. 또 이제 고객, 또 그 협력업체. 국가 경제, 네. 협력업체 등이 있죠. 네. 근데 문제가 이제 이 경영자들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 사업을 키우고 싶어 해요. 네. 그리고 또 경영자는 일반적으로 좀 장기적 이익을 원합니다. 네. 그러려면은 이제 그 투자를 좀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주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물론 이 모두가 다 좋은 그러면 좋겠지만은 네네. 누구나 이 기업 경영 방침에 따라서 이익도 있고 손실도 있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주주들 어떤 기업이 한 1년에 수익이 한 10억 되는데 주주들은 사실 할 수만 있다면은 그 10억을 전부 다 배당금으로 주거나 예. 이익을. 예, 예. 네. 아니면은 그 10억을 모두 주가 올리는데 썼으면 좋겠어요. 예, 예.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 경영자 입장에서는 사실 본인이 할 일이 없어지게 되는 거고 또 그 기업의 장기적으로 사실 그 발전에 장애가 되겠죠. 예. 그런데 이제 문제가 아까 잘 설명하신 것처럼 이제 80년대 이후로 이제 미국에서 이제 시작된 게 이른바 이 주주 가치
제일주의란 말이죠. 네. 그런데 이제 최근 들면은 사모펀드, 특히 사모펀드들이 이 기업에 대해서 아주 기기묘묘한 방법들을 많이 씁니다. 근데 뭐 중요한 부서들을 팔아가지고 네네. 그 돈을 우리한테 돌려달라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기업에 대해서는 상장을 폐지해서 또 들어온 돈이 있지 않습니까? 혹은 상장을 하게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네. 또 어떤 경우에 한 기업을 쪼개기도 해요. 두 개로. 이게 당장의 이익이 중요하니까 이제 예, 그런 그렇죠. 거겠죠. 단기적인 이익을 네, 네. 높이는 방식으로 그렇죠. 구조조정을 하거나 아니면 매각하거나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이익이 늘어나면 그거를 배당을 통해서 그냥 주주들이 나눠 가지는 걸 훨씬 더 예. 크게 하는. 그럼 주주한테는 이익이 되니까. 사실 별로 기업이 정기적이긴 좋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예, 근데 애플만 해도 원래 이전에 잡스 스티브 잡스. 생전에는 거의 주주에 대한 주주 이익을 거의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배당을 안 했죠. 예, 배당 안 아. 했죠. 스티브 잡스가 생존해 있을 때는 주주들에 대한 배당을 안 했죠. 예, 그에 대한 거의 모든 수익을 예. 어떤 투자에. 재투자나 오. 기술 개발에 사용했어요. 그때가 좋았어요. 인수합병하고. 애플도 사실. 네. 예. 근데 이제 일단 이 양반이 죽고 나니까 이제 팀 쿡이 CEO가 된 거 그렇죠. 아닙니까? 네. 근데 그전에는 주주들이 특히 행동주의 주주들, 사모펀드 같은 별로 이제 준동을 하지 못하다가 예. 팀 쿡으로 바꾸니까 예. 엄청나게 공격을 하기 시작한 아, 거예요. 배당을 해달라고. 예, 예. 아, 많이 당했어요, 팀 쿡. 네. 모욕도 많이 당하고. 아, 예, 예. 그리고 GM의 메리 바라 같은 경우에도 GM의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자율주행 전기 자동차 네. 그렇죠. 예, 우리 저번에 계속 예. 맞아요. 얘기했었어요. 네, 기술도 투자를 그 많이 시장에서 GM이 이제 선도자로 뛰어들겠다. 네. 라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해온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당장 돈이 되는 건 아니에요. 예.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근데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행동주의 주주들이 예. 시비를 많이 걸었거든요. 네. 아마 제가 볼 때는 원래는 이제 이 경영자들이 원래 주주들이 행동주의 펀드들이 네. 이 경영자들을 구워 삼는 도구 중에 하나가 이른바 스톡 옵션이었어요. 예. 말하자면 그 경영자한테 주식을 주는 겁니다. 아, 주식을 살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죠. 권한을 주는 예. 겁니다. 예. 그래서 근데 지금 주가가 100원인데 예. 주가가 1000원을 넘기면 당신한테 예컨대 뭐 10만 주를 예. 50원에 살 수 있는 권한을 준다. 아, 예, 예, 예. 이게 스톡 옵션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엄청나게 주가를 올리는 경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노동자 해고도 하고 하하. 예. 팔고 예. 그런데 이제 어떤 그것도 안 통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특히 그 팀쿡이나 메리바라가 이런 선언에 뛰어들었다는 것을 보면서 약간 속으로 웃었네요. 아. 참 많이 당했구나. 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들기도 이제 하고. 이 미국의 기업, 그러니까 전문 경영인들 사이에서도 이런 이제 행동주의 그 투자자들에 대한 어떤 견제 차원에서 이런 성명이 나온 게 아닌가라는 게 약간 결론이 있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러면은 제목은 애플의 팀쿡 얼마나 당했으면 뭐 점점점 이런 건가요? 이종태 팀장이 이렇게 제목 정하면 이 사람들이 당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기사를 쓸 수가 있습니다. 아주 긴 기사를 쓸 수 있습니다. 그 짠하다 짠해 뭐 이런 거. 그런가 봐요. 예. 네. 아, 제가 읽는데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어. 예.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래서 이게 다른 용어로 하면 그러니까 주주자본주의 그리고 vs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이렇게 하면 되나요? 아, 예. 근데 일단 제가 볼 때 이 양반들이 표방은 하고 있지만 아 그렇죠.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어떤 당장의 이익을 그 원하는 사람들이 훨씬 그럼요. 많을 테니까요. 그게 또 있고 하나의 어떤 이 미국 기업들의 체질이 됐기 때문에 예. 이걸 아마 벗어난다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파이낸셜 타임즈 같은 경우도 이게 좀 단지 이게 좀 상징적 구호나 레토릭이 아니라는 거를 기업들이 이제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으니까요. 보면 실제로 말은 뭐 이렇게 해놓고 하던 그대로 하면 오로지 단기적인 이익 창출에 이렇게 내달리기 시작하면 그냥
공연불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예. 행동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마 메리바라 같은 경우에도 좀 괴롭힘을 덜 받고 이른바 자율주행 기술차나 네. 그 전기차나 음. 아니면 TAS 최근에 내밀었죠. 예. 근데 투자하고 싶을 텐데 아마 마음은 그럴 거고요. 그래. 또 한 가지는 근데 우리나라도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도 그 예.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쭉 이 경제와 관련해서 이종태 팀장님하고 쭉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도 드는 생각이 현대자동차하고 엘리엇의 문제도 바로 이거하고 똑같은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모펀드가 그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투자를 하겠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재투자, 그러니까 지속적인 어떤 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투자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거고, 이게 이제 충돌하는,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건데, 이건 뭐 한국뿐만이 아니라 미국 곳곳에서 이제 일어나는 일이네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최근 몇 년간의 이 행적을 보면은 네. 계속 그것만 강조하고 있어요. 주주 가치 경영. 주주가치 경영이라는 예. 이름으로. 예를 들어서 뭐 삼성이 엘리엇한테 당할 때, 예. 또 현대가 엘리엇에게 당할 때도 언제나 이제 이에 대해서 관련해서 내놓는 어떤 성명서나 발언은 우리도 앞으로 주주 가치를 위한 경영을 하겠다. 한국에서는 사실 그런 말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이 주주 가치 경영을 마치 그 재벌 기업인 것처럼 아, 네. 이제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좀 뭐랄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미국 CEO들의 선언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기보다 예. 차라리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경쟁 방침에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쪽으로 해야지 예. 거기 노동자들과 고객들과 우리 국가 경제와 이게 도움을 줄 것인지 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기사가 나올 때마다 이 언론의 태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얘기하면 우리는 뻑뻑 나오는 게 있잖아요. 기업들 좌클릭, 뭐 이런 그렇죠. 이렇게 이제 기사를 뽑으면서 마치 사회적인 책무는 어떤 그렇게 좌파중심이 어떻게 애플 빨간 사과 됐네. 맞아. 아마 네. 우리나라라면 그 이야기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애플 빨갛게 예, 물들었네. 그렇죠. 뭐. 근데 미국 언론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아까 뭐 얘기했던 대로 그때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는 되게 철학적 전환 음.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고, 근데 이제 지금 이중태 기자 잠깐 얘기했지만 파이낸셜 타임즈 이런 데는 실천이 중요하다. 지금 선언은 저렇게 했는데 저게 이제 어떤 방식으로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설지는 그런 걸 이제 보여줘야 된다. 레토릭이면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지적하고 있죠. 그렇군요. 이게 하여간 또 이런 어떤 움직임들을 좀 우리가 잘 살피고 또 우리에게도 또 중요한 영향을 또 미칠 것 같으니까요. 좀 관심 있게 가졌으면 좋겠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우리 그 미국의 사례뿐만 아니라 우리의 경제, 우리의 재벌 문제들을 좀 집요하게 좀 파헤치면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진정한 어떤 경영을 위해서도 장기적으로 재벌이 그 성장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건지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그리고 해보네요. 이중태 기자한테 제가 하나 더 궁금한 게, 이게 지금 미국 정치, 미국 민주당 대선 이렇게 좀 관심이 있었잖아요. 지금 이런 문제들이 미국 민주당 선거나 아니면 대선에서 이슈로 좀 등장할 가능성이 좀 있나요? 아유, 지난 선거 때 민주당에서 제가 봐도 거액한 이야기 많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안에서요? 예. 근데 이 주주 이익을 비롯한 단지 이야기뿐만 아니라 네. 어떤 금융시장 개혁 법안 예, 형태로 예. 이제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뭐 힐러리나 샌더스 진정에서 사실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죠. 근데 이게 진짜 개혁이라는 게 진정한 의미에서 실천, 아까 그 미국 언론도 얘기한 것처럼 실천이 문제인 거지. 예. 이게 뭐 구호로 얘기하는 거는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는 그리고 거잖아요. 게다가 거기 예. 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정작 승리는 공화당의 트럼프가 돼서 그러니까. 보호무역으로 나가고 예. 계시니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무역 장벽 이게 쌓고 실천이 되지 않고 개혁이 이렇게 체감되지 않을 때는 오히려 또 피로감으로 다가오니까 엉뚱하게 저런 트럼프 같은 또
어마무시한 분이 또 등장하게 되는 역효과를 가져오기도 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건 이 경제 문제를 들여다보면요, 아주 재밌어요. 사실 이게 그 경제 움직임이라는 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아주 복합적으로 정치사회 문제가 다 그 안에 얽혀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좀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정대 팀장님께서 쉬지 않고 좀 빠지지 마시고 빨간 펜 갖고 열심히 좀 정리하셔가지고 AI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따 로봇을 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이정대 팀장님 과부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꼼꼼하게 잘 챙기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네. 다음 주에도 새로운 소식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저희는 늘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알람을 꼭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